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 70을 앞둔 나이입니다. 단 하루 아들 집에 머물렀을 뿐인데 그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좀 일찍 나가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정 붙일 대화 한마디조차 없던 밤. 접이식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남은 생은 눈치 보지 않고 살 거야. 그날 새벽 정순 씨는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칠만 묵고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죠. 아들 민수의 아파트 앞.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 하루만 신세지고 조용히 내려가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억지 미소였습니다. 눈가와 어깨에는 분명한 피곤함과 부담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기색을 느끼면서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지? 내가 뭐라도 도와줄게. 거실에는 4살배기 손자 준호가 장난감을 흩어놓고 놀고 있었고 민수는 노트북을 보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고개만 슬쩍 들고 말한 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바쁜 기색이 먼저였죠. 그래, 애도 먹고 살기 바쁘지. 정순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방 한쪽에는 이미 접이식 침대가 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이불은 여기 있고요. 지은 씨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듯했죠. 저녁 식사 시간.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준비해서요. 많이 못 챙겼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난 뭐든 잘 먹어. 정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오신다니까 갈비도 재워둘 거라며 들떠있던 며느리의 모습. 그런 장면은 TV 드라마 속에나 있는 일인가 싶어 스스로 민망해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일찍 나가셔야 한다고 하셨죠? 정순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럼 하루만 신세지는 거니까. 그 말에 지은 씨의 표정이 아주 잠깐 안도의 기색으로 풀리는 걸 정순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본 척한 걸지도 모릅니다. 긴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소리는 줄어들었지만 정순 씨의 머릿속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접이식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작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보네. 그래, 요즘 세대가 다 바쁘지. 창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스치고 방문 밖으로는 며느리와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말까지는 또렷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 음색만으로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손님이라는 사실을. 그 밤 그녀는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내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나는 조용한 도마 소리에 정순 씨가 눈을 떴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니. 지은 씨의 말에는 예의가 묻어 있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계란말이와 미역국, 그리고 김 몇 장. 간소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랑 인사해야지. 정순 씨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엄마 빨리 가자만 외쳤습니다. 정순 씨의 손끝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가슴이 살짝 저릿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그렇죠 뭐. 민수는 바쁘게 커피를 들이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응, 그냥 근처 공원이나 한 바퀴 돌까 해. 그럼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저녁엔 아마 늦을 것 같아요. 말투엔 무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집에 오래 있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는 듯 했죠. 정순 씨는 그 뉘앙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주말엔 손님이 오셔서 정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 나도 괜히 방해되기 싫어. 내일 아침에 떠날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점심때 정순 씨는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히듯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릴 때 그녀는 불현듯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야지. 어두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 씨는 이미 방 안에서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어둡고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일찍 나가시죠? 그래, 걱정 말아라. 일찍 나간다. 그 말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방에서 나와 휴대폰을 보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 자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것조차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너도 푹 쉬어라.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빛들이 그녀의 마음속까지 스며들며 한 가지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고 냉장고의 소음만이 고요한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포갠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말 못할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아들 잘 되라고 아끼고 또 아껴 살았건만 돌아온 건 이토록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어젯밤 들렸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게 며칠 있다 내려가시겠지. 그 짧은 말들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아들 가족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온한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저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이 입안에서 흘러나오자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거실 구석의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벌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고인이 된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이제 내려가요. 나답게 살러 가요. 창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묘한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그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무거운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체념이 녹아내린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정순 씨는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지갑에 있던 통장 몇 장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해.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칼 사이로 단단한 눈빛이 비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죠. 동이 트기 직전 그녀는 가방을 들어 올리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잠시 멈췄지만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낮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모든 지난 날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새벽 공기가 한층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정순 씨는 이미 짐을 다 꾸려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손가방 하나, 그리고 손에 쥔 낡은 손목 시계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나가시네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정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차 시간이 좀 이르네. 나중에 전화할게. 짐은 다 챙기셨어요? 응, 다 꾸렸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서로의 거리감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와 어머니의 짐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벌써 가요? 며칠 더 계시지. 아니다, 민수야.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언제든 오셔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수의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하느라 바쁘겠지. 엄마는 괜찮아. 마지막 식사. 식탁 위엔 김치와 달걀 프라이,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앉아 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국물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어린 민수를 등에 업고 장을 보러 다니던 날들, 아픈 남편을 간호하던 밤들, 그리고 홀로 남은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밀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요.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괜찮아요? 그 말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씨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듯 깨끗했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건강하게 지내라. 애미랑 준호도 잘 챙기고 걱정 마세요. 다음에 꼭 내려가서 뵐게요. 그래, 그럼. 짧은 대화가 끝나고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정순 씨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작게 메아리 쳤고 그 소리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정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담담한 평화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별의 아침은 조용히 시작되었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안내 방송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비행기표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이제 진짜 가는구나.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낯선 길이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오르자 창가 자리 너머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고객님,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승무원의 안내에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벨트를 조였습니다. 이륙을 알리는 굉음이 울리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금세 하얀 구름 바다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주 도착?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짙은 바람 냄새와 함께 바다의 소금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정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살아있는 냄새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항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작은 마을 이름이 적힌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버스는 천천히 섬의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감귤밭과 돌담이 이어졌고 바다 건너편엔 파란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네. 정순 씨는 창문에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 밖에 햇살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인연. 도착한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작은 슈퍼 앞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정식품. 간판 옆에는 환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여행 오셨어요? 네, 여기 근처 방을 좀 구하려고요. 그럼 마침 잘 오셨네요. 제 친구가 민박집 해요. 같이 가보시죠. 현정의 밝은 웃음에 정순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그 친근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민박집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귤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죠. 여기서 지내보세요. 바닷가도 가깝고 조용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신세 좀 지겠네요. 신세라니요.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요. 웃음소리가 오가는 사이 정순 씨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방 안에 짐을 풀며 정순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 도착했어요. 그 말과 함께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제주에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제주에 내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던 섬의 공기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매일 아침 마을길을 따라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귓가를 간지릴 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평화였지.
현정 씨는 여전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카페에 손님이 많아요. 커피 좀 도와주실래요? 그래요. 나 뭐라도 거들면 좋죠. 그 말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는 유리잔을 닦으며 현정 씨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관광객이었지만 가끔 동네 어르신들도 들렀습니다.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제주 살기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잘 됐네요. 사람은 결국 마음 편한 데서 살아야지. 그런 대화 한마디가 어쩐지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그들에게 커피를 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제안. 하루는 마을 이장 김태식 씨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혼자 지내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회관에서 봉사 인력이 좀 부족한데 같이 도와주실래요? 제가요? 뭐 대단한 건 못하지만 손은 좀 놀리고 있어요. 그럼 잘 됐네요. 다음 주부터 같이 해요. 그의 말에 정순 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첫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밥을 나르며 사람들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정순 씨 손맛이 참 좋아요. 아이고, 옛날엔 가족들 챙기느라 매일 했죠. 웃음소리 사이로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네. 바람이 머리칼을 흩날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현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은 바다 구경 가요. 좋아요, 현정 씨. 그 대답에는 진심 어린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의 손목시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나 요즘 참 잘 지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정순 씨의 제주 생활은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귤나무 잎사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민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잘 지내죠?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무슨 일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정순 씨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아둔 돈을 거의 모두 아들에게 맡겼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도 곧 갚을게요라며 민수는 약속했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한참 뒤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사업이 좀 꼬였어요. 잠깐만 도와주면 돼요. 엄마 통장에 아직 남은 돈 있잖아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엄마니까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냉정했던 말들,
외면했던 시선들, 그리고 홀로 새벽을 지새웠던 시간들. 정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그 돈은 이제 내 노후 자금이야. 너한테 줄 수는 없어. 엄마, 나 진짜 이번엔 다를 거예요. 믿어줘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잠시 흔들렸지만 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면 넌 또 그만큼 기대게 될 거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숨소리가 묵직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정순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민이 아닌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순 씨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귤잎이 흔들리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쓸어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길로 가야겠네. 그날 밤 그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닫히고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제주에는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길 옆 귤나무 가지에는 새순이 돋았고 바다는 더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침마다 바다를 향해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치고 머리칼을 흩날릴 때면 세상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현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봄 여행객이 부쩍 늘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나도 더 힘내야겠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이 섞여 카페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정순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거구나. 점심 무렵 마을 이장 김태식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 지난주 봉사활동 덕에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에이, 별 말씀을요. 나도 즐거웠어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워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정순 씨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의 상처를 이겨낸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석양의 전화, 퇴근길, 석양이 바다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닷가에 앉아 신발을 벗고 발끝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살짝 스치며 떠난 시간들을 데려가듯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괜찮아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단다. 너도 잘 지내지? 네,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도 서운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점점 옅어지며 별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멈춘 시계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떠난 이유도, 내가 여기 온 이유도 바람이 속삭이듯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한다. 인생의 봄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내 안에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커튼을 열고 그 빗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맑은 하루가 오겠지. 그 말을 남기고 불을 끄자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밤은 고요히 지나가고 다음 날 새로운 아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순 씨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귤꽃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목시계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 수 없다는 걸. 전화기에는 아들의 짧은 안부 문자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주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잘 지내고 있단다. 창밖 바다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주의 바람은 그렇게 정순 씨의 새로운 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앞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정순 씨처럼 자신만의 제주를 향해 떠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발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